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관심이 높았던 세법 개정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상속세는 알려진 대로 완화하는 방향인데 종부세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취재하는 최서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 핵심이 뭔가요? 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대대적인 감세입니다. 큰 틀에서 우선 기업과 투자자 세제 지원으로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고요. 결혼과 출산, 양육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세부담을 덜어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겁니다. 또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겠다며 27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던 상속증여세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속증여세 완화 부분에 관심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이 초기 우려대로 결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과표 구간도 바뀌었는데요. 최저세율 10% 적용을 받는 상속증여자산 가액이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세금을 많이 내던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자산 5천만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던 자녀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높아진 건데요. 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있는 3명의 자녀가 25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존 과세 체계에선 일단 기본 공제 2억 원이 빠지고요. 그다음 자녀 공제가 인당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계액이 5억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남은 20억에서 이제 배우자 공제 5억을 또 차감한 뒤 40%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까지 빼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금액은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자녀 공제가 5억씩 3명이니까 총 15억 원에 기초 공제를 더해 17억 원이 벌써 차감됩니다. 이후 남은 8억에서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자 공제도 빼고 그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 계산을 하면 이번에 상속세는 4천만 원이 돼서 개정 전보다 무려 4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상당히 많이 감액되네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의 대물림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는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지만 지금 자산 격차가 워낙 커진 터라 청년층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그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활활 타오르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관심이 높았는데 이번엔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 당초 완화부터 폐지까지 거론됐던 종부세는 일단 좀 더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개편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기재부가 밝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로 지금 종부세랑 재산세를 같이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산세 누진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근데 이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걷어서 각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방정부가 각자 걷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대안 없이 종부세를 폐지해버리면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정부가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으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여부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큰 관심사였어요. 네, 이 금투세는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뒤 2년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나 파생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액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는 게 골자인데 정부 여당은 투자와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려면 정말 거액의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과세하지 않는 것도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시각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야당 내에서도 이 금투세를 두고 좀 이견이 감지돼서
따라서 정부안대로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한 번 더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감세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결국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개해 주신 것 말고 또 눈에 띄는 개정 내용 있을까요? 네, 요즘 코인 투자 관심 많으신데요.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더 유예될 전망입니다. 또 이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던 솔로세 기억하시죠? 이번 개정안에선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돌려주는 결혼 세액공제로 사실상 부활했습니다. 이 밖에 조세특례법상 육아휴직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 경단녀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경단남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성별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 단절자로 통칭한 점도 눈에 띕니다. 네, 그렇군요. 맞벌이 시대 육아휴직에 남녀 구분은 없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최소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